예, 모두 반갑습니다. 관세무살. 티베트 사자의 서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제목은 들어보셨죠? 예전에 그 시인 가운데 유명한 유시화 씨가 이 책을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 뭐 잘 팔렸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는데 이 책의 내용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결국 이거라. 세상을 떠난 사람, 즉 망자의 귀에 대고 망자의 귀에 딱 귓가에다가 죽은 사람 귀에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 죽은 뒤에 바른 길 잘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49일 동안. 그러니까 뭐 물론 49일 내내 망자의 귀에 대고 얘기해 준 건 아니겠죠. 티베트도 한 뭐 3일, 5일 이런 식으로 해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티베트는 우리처럼 화장 안 하죠. 매장도 안 하고 조장이라는 의식을 합니다. 뭐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적이 또 있으실 텐데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티베트라는 지대 자체가 고원지대예요. 해발 3,000m가 평균 3,000m가 넘는 지역입니다. 나무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뗄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고원지대다 보니까 날씨가 차고 건조하기 때문에 시신이 잘 썩질 않아. 묻어놓으면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라. 수분만 쫙 빠져버리고. 그러면은 그 시신에서 그래도 막 병균이 막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물도 오염되고 그래서 조장을 하는 겁니다. 조장. 조장이 뭐냐? 이 티베트 고원에 살고 있는 독수리들이 있어. 독수리들에게 이 시신을 분실을 해서 말 그대로 다 잘라서 그리고 다져서 새들에게 공양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공양하는 거예요. 뭐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새들이 그냥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기름 떼고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먹어야 날아다니는 거라 새도. 그래서 새들에게 다 먹이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티베트 직접 가면 그 조장하는 거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 옆에서.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지금은 금지입니다. 지금은 외부인들이 조장에 참여하는 건 금지라. 근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티베트 다녀온 스님들 얘기에 의하면 직접 봤대요. 그게 아주 엄숙한 과정입니다. 그게 뭐 사람 시신을 갖다 그렇게 하는 게 엄숙한 과정이고 티베트의 전통이고 문화인데 어쨌든 티베트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죽은 이를 위해서 이 사자의 서를 계속 독송을 하는 거예요. 경전 독송하듯이. 근데 이 사자의 서의 내용이 뭐냐? 죽은 사람이 바른 길 제대로 찾아가라고 일러주는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가운데 흥미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 살아생전 좋은 일 많이 하고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은 사후에 밝은 빛이 보인대요. 밝은 빛이 보여. 근데 이 수행 열심히 하고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간대. 아, 밝다 이러면서. 근데 나쁜 일 많이 하고 수행을 안 한 사람은 밝은 빛이 팍 비치면 아, 눈부셔. 피해야 되겠다. 어디 그늘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컴컴한 곳으로 간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밝은 빛이 보이면 아, 빛이다 하고 빛을 향해 갈 것 같습니까? 아유, 피부 다 탈까 싶어가지고 그늘로 피할 것 같아. 그 어두컴컴한 피해서 가는 빛을 피해서 가는 어두컴컴한 곳이 바로 어디냐? 어디입니까? 태입니다. 태. 뱃속이라고. 태속이라. 그 윤회의 길로 가는 거지. 근데 사람 뱃속이면 다행인데 축생의 태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꼭 사람으로 태어나라는 법은 없거든. 축생의 뱃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더라.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동네 잔치집에 가서 잔치집에 가면 뭐 먹을 거 많죠. 여러분들 뭘 제일 좋아하십니까? 예? 비싼 것만 좋아하는 거 같네. 이 사람이 이제 잔치집에 가서 떡을 먹었는데 떡이 목에 걸려서 숨이 막혀서 죽게 됐어요. 지금도 잊을만 하면 연말 연시 명절 때쯤 즈음에서 떡을 먹다가 숨이 막혀 죽는 경우를 종종 보도를 하죠. 일본에서도 이 떡이 이 별명이 뭐냐? 침묵의 살인자라. 떡의 별명이 침묵의 살인자라.
말 못하고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니까, 목이 막혀가지고. 일본도 떡을 먹으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 뭐 근데 목 막혀 죽는 데는 나이 들고 나이 적고 한 경우가 없어요. 나이가 어려도 떡 맞고 목이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도 목 막혀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요. 옆에 물을 두고 조금씩 떼어서 먹어야지, 그거 한꺼번에 많이 먹겠다고 막 한 입에 삼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특히 찹쌀 모찌를 조심해야 돼. 예. 아무튼 이 사람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숨이 막혀갖고 죽었어요. 그래서 혼이 몸에서 빠져나왔는데, 이 혼은 자기가 자신이 죽은 줄을 모르는 거라. 그냥 잔치집에 와갖고 떡 먹은 것만 기억하지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 혼백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거든. 아수라장이라 잔치집이. 정작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이 잔치집이 난리가 나는 걸 몰라. 아이고, 그래갖고 막 난리통이니까 시끄럽다 해가지고 집에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집으로 딱 갔어요. 집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가에 웬 오두막이 보이는 거예요. 오두막. 그 뭐 지프로 지붕을 이어가지고 그런 이제 초라한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근데 그 오두막에서 웬 젊은 사람들이 한거 있는데, 가득 있는데, 전부 이제 막 호랑이 가죽, 뭐 표본 가죽 이런 옷을 입고 거기 막 오두막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이 죽은 사람이 속으로, 야, 이상하다. 우리 집 가는 길에 이런 오두막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가다가 그런 집에 없었던 모양이라, 오두막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젊은 사람들 고기 구워 먹고 하니까 아이고 지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젊은 사람이 오두막에서 나와가지고 소매를 붙잡으면서, 아이고 젊은 거사님, 야, 고기 한 점 먹고 가이소. 이렇게 붙잡는 거라. 근데 뭐 이 사람은 잔치집에서 떡을 먹다가 지금 목이 막혀 죽은 사람이잖아. 배가 부르러요, 떡을 먹어서. 뭐 배부릅니다. 많이 드십시오 하면서 이제 그 권유를 사양하고 다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아주 화려한 단청을 한 누각이 나왔어요. 막 색을 울긋불긋하게 칠해가지고 막 화려한 거요. 그 뭐 옆에는 물레방아도 있고 물도 흐르고, 그 단청에, 그 아름답게 단청된 누각에 아주 이쁜 여인들이 색동옷을 입고 막 가야금을 타면서 노래 부르고 막 놀고 있어. 또 이 사람이 보니까, 야, 우리 집 가는데 이런 단청 누각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았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서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젊은 여인들이 막 나와가지고 또 이 젊은 거사 손을 잡으면서, 우리하고 좀 놀다 가십시오. 노래도 한 곡 하시고 놀다 가세요.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고기는 안 먹고 싶었는데 이 젊은 여인들이 있으니까 같이 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면 잠깐 한 곡 하고 갈까요? 하고 딱 따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로, 야, 금강경을 독송한 놈이 어딜 따라가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났어. 그랬더니 어딥니까? 잔치집 마당 한가운데라. 벌떡 일어났어. 그랬더니 잔치집 마당 한가운데 자기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던 사람이 살았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잠시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잔치집 마당에서 떡 먹다가 기절을 한 거예요. 숨이 막혀가지고. 깨가지고 막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물 뿌리고 막 가슴을 두드리고 해가지고 손을 따고 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 잠시 동안 이 사람은 가사 체험을 한 거지.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거죠. 죽기 직전 집에 가면 죽은 거라, 이 사람은 이제. 집 가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근데 어찌 꿈도 아니죠. 꿈도 아니고 완전 살아생전 생생한 기억인데, 근데 우리 집 가다가 그런 데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다시 집에 돌아가는데 분명히 오두막이 있었던 자리를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깨어나서 집에 가다 보니까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는 오두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었느냐? 집채만한 말벌집이 있는 거예요. 말벌집이 있는 거예요. 말벌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노란 바탕에 검은 줄무늬. 꼭 뭐 같아요? 호랑이 같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호랑이 가죽 입은 젊은 사람들이 뭐 먹고 있었다고? 고기 먹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말벌은 새끼들한테 다른 벌레를 잡아서 먹입니다. 꿀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벌레를 잡아 먹이거든. 그러니까 그 말벌집에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고기 먹던 사람들이 말벌이었던 거지. 이 사람 그거 따라가서 고기 먹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말벌이 애벌레한테 고기 먹이잖아. 고기 받아 먹었으면 말벌 됐지. 말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행히 그 벌레가 될 업은 안 지었던 것 같아. 그래서 스스로 이제 사양하고 물러난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저 고기 한 잔 얻어먹었으면 그때 말벌 뗐겠구나. 식은땀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단청누가 그건 뭐냐? 단청누가 그것도 분명히 없었는데 내가 본 단청누가 그 뭐냐? 이제 갔더니 그 내과에 물레방 하나 있었거든. 그 물레방앗간 옆에 딱 보니까 단청누각은 당연히 없죠. 대신에 뭐가 있어요? 예, 울긋불긋한 무당개구리들이 가득한 연못이 있더라. 그 무당개구리 보신 적 있습니까? 배는 빨갛고 막 검은 줄무늬가 있고 등은 초록색이고 또 거기 막 검은 점박이가 있어. 이게 마치 뭐 같아요? 색동옷 같거든. 그때 이 사람이 젊은 처자 손을 잡고 따라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연못에서 깨굴깨굴하는 깨구리가 된 거지. 하늘에서 금강경 독송했던 놈이 어딜 따라가느냐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꼼짝없이 무당개구리가 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평소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강경을 한 편씩 독송했는데 그 공덕으로 축생 몸도 면하고 또 가사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평소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